윤 어게인 이란 무엇인가? 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님의 형사재판이 하루 종일 있었기에 글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재판정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변호인단이 출입할 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글에서 윤 어게인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올렸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표하셨다. 윤 어게인 운동을 대통령께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님을 두 번째 만나 뵈었을 때 대통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윤 어게인? 자발적인 청년들의 운동이지? 대단하던데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들이 모인 자유대학이 주축이 되어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 자발적인 청년들의 운동이 더 크게 꼽힐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도와주자고. 청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지.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지난 글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윤 어게인은 대통령의 뜻, 메시지, 위중을 기다려 그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메시지를 내서 윤 어게인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자발적인 건가? 순수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운동이 국민적으로 널리 확산되려면 자발성과 순수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윤 어게인 운동은 대단한 거야. 대학생과 청년들이 윤석열의 메시지가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며 집회가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청년들이 바로 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네. 지난 글에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윤 어게인 정신인가? 대통령 윤석열의 메시지에 따라서만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의 수령 독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자유대학의 젊은 대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신을 올곧게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 것이 윤 어게인 운동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윤 어게인 운동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님의 재출마를 위한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현행법상 윤 대통령님의 재출마는 가능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는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헌재법 제54조에 의해 5년 내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임이란 이후에 취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선 출마로 당선이 되어도 이후에 취임할 수 없는 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윤 어게인 운동을 주장하는 분들 중 중임의 해석에 있어 임기를 마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헌법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확장 해석이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중앙대 로스쿨의 이인호 교수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자녀 임기를 남겨두고 스스로 사임해서 또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 논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 어게인 운동이 대통령의 재출마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대통령 역시 법률가로 이를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윤 어게인 운동에서 유력하게 주장되는 재출마 요구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설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운동이 커지고 확산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헌법의 중임조항 개정과 헌법재판소법의 해당 조항 개정 내지 폐지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대통령님의 보기를 갈망하는 윤 어게인 운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나온다. 헌법 개정, 개헌과 헌법재판소법의 폐지다. 따라서 대통령님의 재출마 요구는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 정치적 어젠다로 기능하게 되며 현실 정치에서는 윤석열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혹은 비상계엄으로 말하고자 했던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 어게인 운동은 대통령의 재출마가 아닌 윤석열의 정신과 가치의 계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재출마 요구는 윤 어게인의 동력이 커지도록 하는 정치적 수사로 기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 윤 어게인 운동이 더욱 크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재출마 윤 어게인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윤 어게인 운동이 다시 윤석열을 말한다고 할 때 이는 현실적인 재출마가 아닌 윤석열 정신의 계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신의 계승이란 무엇인가? 윤 어게인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국민변호인단 활동을 하며 지키자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외친 바 있다. 자유, 대한민국이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말할 때 언제나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시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이라 말씀하신다. 대통령 취임사에는 자유라는 말이 무려 35회가 나온다.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냥 민주주의라 하시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씀하신다.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일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외부의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 나는 소극적 자유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 나는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자유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전한길 선생님과 함께했던 10대화에서 미국 정치인 베리 골드워터의 저서 보수주의자의 양심을 말씀하시며 골드워터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셨다. 베리 골드워터가 1960년에 보수주의자의 양심을 펴내거든. 그리고 1964년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정책이 감세와 작은 정부야. 감세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고 작은 정부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는 개념인데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자네가 열심히 일해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강제로 개입해 300만 원의 수입을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300만 원을 가지고 자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거야. 300만 원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거지. 그래서 감세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장해주는 개념이 되고 이 경우 개인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입을 얻고 싶어 하므로 국가는 전체적으로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정부는 세금을 강제로 빼앗는 큰 정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말하며 발목을 잡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의 개념을 경제적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경제적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경제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고 정책으로는 감세로 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세를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려면 정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정치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라는 가치를 보호받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정치의 목표는 여러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즉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정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표 또한 자유라는 말이다. 만약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라면 정치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는 정치적 자유를 목표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신의 핵심 가치, 첫 번째인 자유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요약하면 자유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치적 자유, 즉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겠다. 경제적 자유의 조건은 정치적 자유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적 자유는 여러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현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다. 5천만의 국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기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여러분을 대신 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다. 누군가 대신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 말이다.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의 의사를 대신한다고 할 때 그 누군가를 어떻게 선출하는가? 바로 선거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강조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말하며 이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민은 정치 참여, 즉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 성립한다. 이것이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국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의 가치로 주권 수호를 말씀하신다. 4월 6일에 대통령께서는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이 메시지가 이해될 것이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한 싸움. 오늘은 윤 어게인의 핵심 가치, 자유에 대해 설명했다. 글이 길어지므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하며 윤 어게인의 또 다른 가치인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어나가기로 한다. 그저께 있었던 일과 관련 국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쓰지 못했는데 역시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윤석열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면 윤석열의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윤 어게인 운동은 내가 하고자 했던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10대화 중 두 개의 글로 설명한 윤 어게인 운동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결정과 책임, 자발성과 순수성 그리고 핵심 가치로서의 자유. 대통령 변호인단 베이철 변호사 드림.